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수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자, 저자는 과연 이런 혼란을 예상했을까요? 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여야 간 정쟁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는 등 총공세를 펴고 있는 새누리당은 오늘도 압박 수위를 높였고요. 야권에서는 낡은 색깔론을 중단하라, 이렇게 맞받아 쳤습니다. 한편 이 국정감사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이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은 정말 끝이 없네요. 오히려 새로운 의혹까지 추가되고 있는데요. 최 씨 모녀가 100% 지분을 소유한 이 페이퍼 컴퍼니에 거액의 대기업 돈이 들어간 정황, 그리고 이 딸 정유라 씨의 학점 취득 특혜 논란도 더해진 가운데 이화여대의 최경희 총장 오늘 전격 사임했습니다. 여권 내 친박계에서조차 깨끗이 털고 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늘 3부와 4부 새남자의 정치수다에서는요, 이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파문, 그리고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논란에 대해서 직격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여성가족부의 강은희 장관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열린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이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 송민순 회고록 파문, 그리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 요즘 여야 정치권 이 문제들로 치열한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밀리면 끝이다, 이런 심정으로 치고받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그 정점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국감 마무리 단계인데요. 그렇습니다. 모레가 이제 21일이고요. 청와대를 대상으로 이제 국정감사가 열리는데 이때가 제일 치열하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청와대가 국정 전반을 다루는 곳이니까 네.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지금 새누리당으로서는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문제. 네. 물론 이제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시절의 인사들이 아무도 지금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은 없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그 당시에 회의 주체가 청와대였고 또 기록이 있다라면은 청와대에서 1차적인 기록을 만들었을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현직 청와대 참모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어떻게 평가하느냐 물어보는 것 자체가 당시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공세를 네. 측면이 네. 있거든요. 거기에 집중할 거고요. 또 야당으로서는 반면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 여기에 청와대에서 대기업 모금에 관여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에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이냐, 저 책임론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거기에다가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논란, 네. 이런 것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 모두 공격과 수비거리가 각각 갖고 있기 때문에 네. 21일 열리는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말 여야의 치열한 난타전이 될 것이 틀림없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여야 모두 공격과 수비거리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리고 또 공격하고 하는 그런 장은 또 아닐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자칫 진상을 밝히는 것보다는 정말 정쟁의 정치 공방의 장으로 이렇게 머무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네.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각각 이제 패를 하나씩 쥐고 있다, 이 말씀 하셨는데요. 자, 이 송민순 회고록이라는 패, 그리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 요즘엔 또 이른바 게이트라고도 하던데요. 이 패. 근데 이게 이 국정감사 내에서 일정 좀 실체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둘까 하는 것은 좀 의문이 남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언급해 주신 중에 우병우 민정 얘기요. 여야가 증인으로 채택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런 속보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출석은 일단 어려워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불출석하겠다라는 사유서를 일단 네. 제출을 하면은
운영위원회에서 그거를 검토한 다음에 받아들여지면은 합당하다라고 판단되면은 네. 불출석을 인정하면은 상관이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라면은 또 위원회는 그 다음에 뭐 동행 명령을 내린다든지 네. 다음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한 5시쯤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네네. 그 사유서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운영위에 참석하는데,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비서실장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자신까지 참석할 이렇게 그 자리를 빌 수가 없다라는 네. 그런 이유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민정수석이 그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을 때, 불출석할 때 관례적으로 그런 표현을 네. 써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례에 따라서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불출석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 것이 각종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점을 이제 또 다른 이유로 들어서 불출석 의사를 이렇게 밝혔는데 기본적으로는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을 국정감사장에 출석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네. 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우병우 수석에 대한 그 출석 요구 자체가 야당의 정치 공세다. 그것은 우병우 수석을 겨냥한 것, 궁극적으로는 박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불출석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야당은요, 또 이 본인에 대한 수사를 본인이 보고받고 있다. 뭐 이런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자, 우병우 수석이 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요, 위원회가 의결을 하면 이 강제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권이라는 게 발동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동행명령이라는 것은 이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네. 그럴 때는 위원회가 의결을 하면은 강제로 국정감사장에 이렇게 동행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네. 그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입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동행 명령에 불응한다라면은 처벌 조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징역 5년 이하의 그 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네. 그렇더라도 만약에 그 발부되더라도 우병우 수석 입장으로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일단 이게 뭐 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냐 여부를 따져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그 여소야되죠 아무래도. 야당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운영위원회에서 그 의결을 하는데 새누리당 의원이 11명입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이 16명이고 네. 무소속 의원이 1명이거든요.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면은 뭐 통과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과반을 넘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위원장이 새누리당 전진석 원내대표라는 점이죠. 그렇군요. 그 안건으로 상정 안 하면은 표결조차 가지 못할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야당으로서도 정진석 위원장이 버티기를 하면은 네.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괜히 시간 낭비 아니냐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동행 명령권이 발동되기가 어렵지만 어려운 것으로 지금 이제 전망해 주셨는데 발동이 되더라도 징역이면 굉장히 센 처벌인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해 주셨어요. 자, 일전에 한 18일경에 뭐 매체가 우병우 민정수석 교체설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즉각 오보다.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부인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솔 또 결국은 이 우수석이 국감에 출석해야 되는 극단적 상황에서는 동행명령권이라도 발동이 된다면 갑자기 사퇴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저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데요. 그거를 왜냐하면은 불출석 사유서를 오늘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에 우수석이 교체되거나 사퇴되면은 청와대 비서실 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채택돼 있는 것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라 청와대 참모라는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만약에 민정수석직을 물러나게 되면은 국정감사장에 참석을 안 해도 됩니다. 출석을 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네. 뭐 처벌 정도 없는데요. 하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이상 네. 본인이
그 사퇴하고는 관계없이 사퇴하고 자기 국정감사는 별개다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교체나 사퇴 가능성은 지금 단계로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박하거나 낮은 게 아니라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내일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후 5시에 제출이 됐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또 이 검찰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또 조사해야 되니까. 그렇죠. 서면 조사할 것이냐, 방문 조사할 것이냐 여러 가지 깊은 고심들이 또 언론에 보도되고 있더군요. 지켜보기로 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모레 한번 지켜보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 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썰썰.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네, 이 브리핑에서 다룬 여야의 충돌 상황은요. 3부와 4부 새 남자의 정치수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